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과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베테랑 공인중개사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내용인데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공과금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헤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서 관공서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나갈 때 관공서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기초 지식 정보에서 하는 강의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관리비의 총 구분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관리비라 함이 말 그대로 이제 건물 내부를 사용하면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부의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제 내규에 따른 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항상 통칭하는 게 항상 필요한 게 공과금입니다. 이 공과금에 전기, 가스, 수도가 있겠죠. 관리비에는 2024년 7월부로 이제 확인 설명서가 개정되면서 관리비의 세부 확인 사항까지도 이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비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함이 뭐 공동전기라든지 정화조 같은 거, 그리고 인터넷 혹은 TV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관리비의 내용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비 여부까지 보통 같이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인 건물 외에 이거를 하나의 정산서 혹은 내역서로 정리해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을 말하는 건데요. 내부 규약이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 혹은 정산서가 나오죠. 그걸 바탕으로 내는데 보통 이사가 만기 때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며칠 더 살거나 혹은 며칠 덜 살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모든 관리비의 기준은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을 나누고 그 한 달에 금액이 있으면 그걸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할 계산을 해서 돈을 지불하면 돼요. 30으로 나눌 필요도 없이 그날 쓴 거를 취합해서 그날까지 쓴 거,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걸 실시 정산 관리비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이런 설명을 좀 통칭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전기, 가스, 수도, 이 공과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과금은 우리 가장 쉽게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을 해주고 보통 이제 공과금 정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과금을 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또 논쟁이 있으니까 원칙상으로는 이행행위의 외적인 부분이라서 원칙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냥 다 서비스 차원에서 관례상 공과금 정산을 해주죠. 많이.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공과금 정리할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계량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계량기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혹은 빌라 이런 정도의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세대별로 다 각각 계량기가 다 또 따로 있으니까 세대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건물 같은 데 보면 원투룸이나 혹은 다가구 주택 건물을 보면은 외부에 어디 쪽에 가스 계량기가 있고요. 또 외부 어디 쪽에 보면은 전기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호수가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층에 몇 집인데 여기가 서류상으로는 2층인데 실제로 1층으로 계산해야 되고 왼쪽 오른쪽을 호수를 구분 안 해두고 A, B 해둔다든지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계량기 넘버를 보고 그 상황을 추측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나갈 사람인데 오늘까지 쓴 건데 옆집이 비어있다 이러면은 옆집 계량기랑 같은 층에 이제 두 집이 있다면 옆집 계량기보다 당연히 금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금액이 많이 나온 집이 혹시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찾아야 돼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계량기를 찾을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찾은 다음에 중요한 건 전화를 해야 되죠.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번 없이 1, 2, 3을 해가지고 상담원과 이사요금 정산해달라 라고 한 다음에 내용을 말하고 그 계량기 앞에서 그 전기 계량기는 넘버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뭐 0번부터 해가지고 쭉 넘버가 돌아가요. 시시각각. 그래서 그때 7번에 있는 계량기 숫자 불러주세요 이러면 그 숫자를 불러주면 검침 숫자로 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어느 계좌가 편하십니까 라고 해서 납부할 계좌를 말해달라고 해서 계좌를 말해주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그 금액대로 정산을 하면 전기 정산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세입자 본인이 한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이체를 했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카드 결제를 자동으로 해놨다 이러면은 해지 신청하고서 그날까지 지불한 금액을 정산해주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반드시 말씀드릴 얘기는 나가는 날, 사용수익이 끝난 날 정산을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뭐 나가는 날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때까지 쓴 요금을 정산한 걸 반드시 상대방, 보통 주인이죠, 임대인에게 전해주고 임대인도 다음 올 세입자한테 전 세입자가 정산이 끝났음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물론 이 과정을 보통 공인중개사가 해줄 때는 공인중개사가 양측에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랑 가스는요, 공통된 전화번호가 있지만 기지국별로 따로 전화번호가 있어요. 고유의 사무실 번호가. 그럼 가스나 수도는 이 고유 기지국 전화번호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작구 사당동은 서울
안부 수도 요금 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하면 한 번에 직통으로 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 요금 정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보통 수도는 2달에 한 번 고지가 되기 때문에 승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금이 얼마 전에 납부됐다던가 아니면 지금 납부할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 승계할 금액을 불러달라고 해서 문자로 똑같이 받은 다음에요, 주인한테, 본인이 나가는 경우면 주인한테 그 금액을 돈을 주고 주인은 그 돈을 예수했다가 다음 고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다음 세입자한테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금액을 주면 전 사람이 쓴 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도 요금 정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요, 가스는 더 쉽습니다. 보통 수도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바닥 같은 데 열어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니라 계단식 같은 경우는 호수에 출입문 옆에 보면은 비상 소화전 옆에 보면은 수도 계량기 검침함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검침 계량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 요소라는 거죠. 공과금은. 끝으로 이제 가스는 더 쉬운데, 가스도 기지국이 있어요. 계량기별로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메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가스는 전기와 다르게 시시각각 뭐 넘버를 확인해야 되는 전자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동으로 쓴 만큼 나오는, 계속 누적돼서 변환되는 계량기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불러주면은 현재까지 사용한 요금을 불러줄 수 있고요. 요금을 알 수 있게 되고, 미납요금이 있으면 미납요금까지 합산해서 문자로 달라라고 해서 이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과금은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원룸 이런 형태예요. 뭐 빌라도 마찬가지고, 뭐 집합 건물에 따라서 관리비 정산서를 주는 그런 곳들의 관리비는요, 그쪽에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수도나 전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별로 다릅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을 보고,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동네는 뭐 가스만 따로 정산을 해주면 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만 정산하고 나간다, 나머지는 관리비 내역서에 들어있어서 모두 납부를 한다. 뭐 TV 수신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고 나가는 날에, 보통 아파트 전문 공인중개사들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며칠날 몇 동 몇 호가 나가는데요, 그날 관리비 정산서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 격리하시는 분들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날까지 관리비 정산서를 주면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충당하려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말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은 주인이 내는 건데요, 매달 이 관리비 내역서를 받은 거를 주인한테 이달 몇천 원, 몇만 원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매달 고지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면서 한 번에 내다가 나중에 나갈 때 이 돈을 너 4년 살았으면 4년치, 뭐 3년 반 살았으면 3년 반치를 환급받는 겁니다, 주인한테. 그래서 이제 장충금은 반드시 환급받는 돈으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이 돈은 정산하시면 되고, 나머지 공과금이나 기타 사용한 금액 같은 경우는 그 날까지, 퇴실한 날, 정산한 날 있죠, 그날 그 정산 내역서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내역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집합 건물,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한 게 관리비 내역서에 따라서 그냥 정산하면 되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항목만, 다른 공과금만 별도로 정산해주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원룸 건물인데 주인이 한 달에 한 10만 원 받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한 25일만 채우고 나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만약 후불제면 25일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그냥 30으로 나눕니다. 하루에 한 3,300원 나오죠. 3,333.33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25일을 곱해요. 그 다음에 짜투리는 서로 뭐 양보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보내면 되죠. 그 날까지. 만약에 이제 선불이었다, 그럼 25일밖에 못 채웠다, 그러면 주인이 역으로 이 나머지 5일치를 정산해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루치를 계산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특이사항으로요,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비 내역서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개별로 계량해서 관리비에는 산입을 안 하고 그냥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 소장님 한 분 혹은 경비 한 분 두기 때문에 이제 이분에 대한 관리비 정도, 혹은 엘리베이터 공동전기료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비를 받는 경우라 공과금은 들어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공과금은 개별로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비 내역에 산정해서 뭐 장충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건 돌려받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관리비예요. 통합관리비는 전기가스 수도까지 다 관리비에 녹여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이때는요, 관리사무소의 퇴거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요청을 해가지고 자, 금액의 세부 내역을 산정해서 보고 나서 일할 계산해서 금액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아파트는 당연하고 오피스텔도 관리비 정산서를 평소에 보시고, 아, 이게 통합인지 아니면은 아파트처럼 개별로 이렇게 계량 측정해서 하는 건지 사용량만큼 나오는 건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통합 방식은 많이 안 쓰고요, 아파트처럼 그런 방식이 쉽고
편안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먼저 정산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주인이 건물 주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 내역서 같은 걸 뽑아주는 그런 관리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랑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정리하면은 이제 공과금은 개별 계량기를 확인해서 각각의 기지국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서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관리비 내역서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부과하는 관리비는 물론 입주할 때 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잘 보셔야겠죠. 이게 타당한지. 그래서 이제 그 금액만큼 날짜를 못 채우면 일할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다른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지금 통합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